오라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이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다루잖아요. 네. 체인 바깥에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체인 바깥의 데이터가 체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 쉽게 표현하면 주식의 가격. 블록체인 상에서는 사실은 안 찍히잖아요. 뭐 이더리움의 개수 요 정도는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는데 음, 뭐 예를 들어 내 어떠한 특정 자산 토큰의 가격이 특정 주식 가격을 추종한다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그 주식 가격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체인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음.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어.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이제 잘 제공해 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오라클 프로젝트들입니다. 일단은 음. 예시로 들만한 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오, 달러의 가격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개념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랑 비교하자면 그런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바깥에 있는 어떤 걸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정보의 공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네. 공신력을 쌓아가냐. 공식 협회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치. 뭐 주식 어디 뭐 국가에서 관련 어디가 있고 어떤 거의 가격은 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격만 그쵸. 허용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라클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쵸. 이제 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밸리데이터 이제 노드를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을 검증해주는 주체들.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을 받아가서 과거에는 채굴자와 유사한 존재들이 이제 검증인들인데 이 오라클 체인의 검증인들이 사실 그런 걸 검증을 하죠. 이 데이터가 위변도되지 않고 문제가 없는지. 대신 만약에 이 데이터 검증이나 이런 부분 실패를 하면 그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 오라클 체인의 토큰을 보통은 이제 맡겨놓는다? 맡겨놔요. 스테이킹을 해놔요. 그걸 담보로 그냥 슬래싱 차감 당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이걸 위조시킬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죠. 네. 악의적으로. 네. 왜냐면 뭐 차익 거래를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여기서 싸게 사게 하고 데이터를 이상하게 줘가지고 바깥에서 그걸 냈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3자 정말 연결 통로가 되어주겠다. 검증될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데이터가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외부 처음에는 이런 외부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들을 검증하는 게 이제 오라클이었는데 얘 이제는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온체인 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필요해졌고 그쵸. 내부에서도 워낙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더리움만 봤지 사실 여러 체인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뭐 네. 코스모스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그것도 외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체인들과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이 레이어 1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 그냥 레이어 2들에서도 데이터가 있잖아. 네. 이 데이터들의 실시간 동기화 그런 것들을 다 또 덱스에서는 트레이딩 하게 하고 또 특히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중요한 게 이제 랜딩 정말 이제 돈을 빌렸어 그럼 담보물로 맡겨지잖아 네. 그 담보물을 해당해서 내가 돈을 좀 빌려가잖아요 그게 USDT가 됐든 다이가 됐든 근데 이 담보물의 가치는 어떻게 판정할 거야 실시간으로 이 담보물의 가치를 판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안 그러면은 이게 청산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예를 들어 청산을 안 시켰어 안 잃게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잘못 와서 사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청산가가 안 넘었는데 청산이 돼버렸어 그럼 이것도 엄청난 그 담보로 맡긴 사람한테 큰 손해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같네요. 크게 하나는 데이터의 정확성이고 하나는 데이터의 신속성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쵸. 데이터가 그 캐치하려고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 값에 대해서 이 내부 체인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정보를 받아오는 거 그쵸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해지는 때가 있긴 있겠죠. 예, 다양한 앱을 만들고 정보가 정확하게 요구되는 어떤 앱을 그쵸. 만들고자 한다면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 쓰인다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오라클 시장에는 거의 이제 독점적 플레이어가 있었어 이제 체인링크라고 해서 이름도 잘 지었어요. 체인링크. 체인을 연결해준다. 뭐,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90% 정도 했었어요. 이더리움 상에서의 대부분의 모든 어플들, 네, 앱들은 다 체인링크를 써왔어요. 네, 체인링크가 이제 거의 선제적 플레이어였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제 초기 프로젝트였어가지고,
그 약간 네트워크 효과로 한번 브랜드 신뢰도나 이런 걸 다 확보하다 이건 보니까 그게 중요하죠. 계속 이제 느는 거죠. 특히나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신뢰성 이런 거는 한 번 얻은 것을 뺏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규모가 가장 커져버리니까 이제는 여기는 처음에는 막 그 데이터 자기네 거 쓰라 해서 막 이렇게 막 앱들 찾아가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 우리 것도 붙어서 너희 오는 거 우리 것도 좀 연결해줘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체인링크랑 오라클이랑 비슷한 건가요? 체인링크가 오라클 프로젝트예요. 아, 네, 오라클 프로젝트 중에 1등 프로젝트. 오라클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오라클은 그냥 종류 중에 네, 하나였어요? 오라클은 카테고리고 아, 오라클은 카테고리고 오라클 이름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네, 오라클은 카테고리고 이제 아. 오라클 내에 이제 제가 이 업계의 플레이어들을 또 소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체인링크. 체인링크가 1등. 그래서 체인링크가 지금 아마 시가총액 또 순위도 굉장히 높아요. 이제 현재 유통량 기준으로는 15등 오. 전체에서. 만약에 지금 유통량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빌리언 정도 가치, 한 13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 CCIP라는 거를 3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체인링크에서 뭐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이에요. 원래는 체인링크가 허락한 프로토콜에 한해서만 이제 자기 오라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퍼미션드 프로토콜을 운영했었는데 네. 그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아 제발 나 좀 쓰게 해줘. 아 그럼 줄 서. 누구누구만 해줄 거야. 뭐 얼마나 돈 내주는 애들만 써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CCIP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열어준 그런 업데이트라고 하고 아예 플랫폼이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네요, 완전하게. 그쵸.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출시 단계 이후 이제 상당한 매출을 또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중에 제가 진짜 순 매출을 내고 있는 것들이 드물다고 했잖아요. 네네. 블록체인은. 여기는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아, 그리고 얘네가 그 CCIP를 쓰는 것이 이제 그 스위프트 굉장히 그 국제 송금할 때 항상 스위프트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서도 CCIP 쓴다 그러고 뭐 보다폰,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은행 등이 진행하는 디지털 자산 파일럿 프로젝트에도 이 CCIP가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 이제 잘 정말 대응을 기존 했네요. 금융에서도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져올 때 혹은 블록체인 데이터에 자기네 데이터를 주고 싶을 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라클이 이번 그 비트코인 ETF 불장에서 크게 또 이 오라클 시장이 올랐었어요. 2023년 뭐 8월 저희 한 11월 작년 말쯤에 이게 막 그 상장이 됐잖아요. 이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과 현물 시장의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해지는 그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 것 같으니까. 왔죠. 그래서 14불 정도에서 20불 정도로 폭등을 했어. 갑자기. 주식하고 비슷하네. 뭔가 화제가 터지면 관련주가 엄청 이제. 그쵸. 그리고 급등하는 얘네는 특히나 인프라 이제 미들웨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다른 독립적인 체인으로서 다른 레이어 1 혹은 레이어 2들에게 이제 인프라처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이 데이터 중립성을 그 체인과는 다르게 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수익성이 좋죠. 그쵸. 위험성이 떨어지죠. 뭔가 굉장히 위험성도 떨어지고 네. 기간 산업처럼 자리만 잡으면은. 암호화폐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어떻게 그죠, 보면은 특히 요새 이제 RWA 메타가 한번 크게 왔었잖아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었나요?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 미국 국채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담보로 갖고 이제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 뭐 메이커다오라든지 이런 곳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 RWA 시장이 커지면서 이 오라클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근데 암호화폐랑 거래에 대한 그런 탈중앙화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암호화폐의 장점이었는데 그걸 근데 어디다 써 생각을 하다가 단순히 통화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물 경제의 어떤 가치와 연동이 잘 되기만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꽤나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딱 포인트를 잡고 잘 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맞아요.